자, 그래서 그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parameterized surface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parameterized surface 일단은 그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 어떤 이제 그 connected 도메인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거죠. 정사각형이나 아니면은 뭐 부채꼴의 모양 이런 게 이제 그 정의역이 이제 하나 평면에서 주어졌을 때, 그죠? 평면에서 주어졌을 때 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평면에서 지금 그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공간상으로 가는 이 어떤 뭐예요? 우리가 사상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상에 지금 공간상에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점으로 여기 있는 한 점을 여기를 제가 지금 u v라고 하는 그 variable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u variable, v variable 두 variable 변수에 대해서 여기가 예를 들면 u0 v0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을 어떤 공간상에 있는 한 점으로 보내는, 그죠? 이 공간상으로 한 점으로 보내는 이러한 사상, 매핑, 파이가 존재할 때, 이 파이가 지금 이 P를 보낸 거죠. 여기에 파이 P를 보내게 되면 여기 스몰 P입니다. 스몰 P. 그리고 공간상의 점을 large P로 쓰겠습니다. large P가 이게 large P예요. 그래서 이 점으로 보내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 UV에 의해서 각각의 좌표는 UV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X의 UV, Y의 UV, Z의 U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파이의 U, B가 X의 U, B y의 u, b, z의 u, b 이렇게 보내는 우리가 맵을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뭐라고 불러요? 이 우리가 보는 요 surface 공면이라고 할 텐데 이 공면이 바로 매개화된 공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parameterized surface. 그러니까 S가 parameterized 돼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맵 파이가 S로 이미지를 가지는, 즉 D라는 정의역에서부터 파이에 의한 이미지로서 S가 주어진다. 그때 우리가 S를 parameterized surface라고 해요. 또 반대로는 어떤 이런 맵 파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죠? 이러한 맵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맵의 이미지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parameterized surface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주어진 공면에 대한 이러한 파일을 찾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면의 매개화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we find the parameterization of S.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알고 있는 어떤 뭐 구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 텐트처럼 생긴 이러한 이런 공면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눈으로 보이는 공면인데 이러한 공면을 이 공면에 대한 parameterization, 그렇죠? 매개화를 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p맵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p맵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공면이 parameterized surface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 이 coordinate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x, y, z 각각은
이변수 함수가 되잖아요. u, v에 관한 이변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이변수 함수가 연속이거나 그리고 미분 가능하게 되면 역시 우리 이 large P, 이 phi 맵도 뭐라고요?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려고 하는 걸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예가 이제 존재를 할 텐데요. 예들을 좀 볼까요? 예들을 좀 보시면은 그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이 example 1.4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4는 g equal x 3승 더하기 y 3승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곡면을 parameterized surface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example 1.3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z equal fx, y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애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parameterization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g equal fxy라고 지금 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어떤 그 f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지금 xy가 여기 있고요. x, y가 이 높이를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높이가 이게 fxy, xy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x, y에서 바로 높이를 결정해주면 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맵이 존재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점에서 x, y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x, y, z, fx, y 이렇게 보내는 맵이 자연스럽게 존재하잖아요. 이걸 phi라고 볼 수 있죠. 이걸 phi small f라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f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우리가 매개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g equal fxy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그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이런 것은 항상 parameterized surface로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예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example 1.4를 보시면 그렇게 example 1.3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아이패드로. 여기서 보시면은 1.4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을 수도 있죠. g equal z3승 더하기 y3승을 아까 보듯이 이렇게 잡을 그런 캐노니컬한 parameterization 잡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매개화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지금 예를 잡았지만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죠?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 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x를 u 코사인의 3분의 2의 제곱근의 v, 그죠? 그 다음에 y를 u 사인의 3분의 2의 v, 그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u의 코사인 v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y는 u의 지금 v가 지금 여기서 지금 v가 지금 에러가 났죠. 그래서 u의 사인의 v의 3분의 2승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z는 u의 3승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은 z의 3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잡는 또 다른 매개화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공면에 대해서 매개화는 뭐라고요?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매개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꼭 마치 그 커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커브를 매개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면도 공면을 매개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개화에 관계없이 뭐예요? 어떤 일정한 수학적인 양은 매개화에 의존하지 않는 양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배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개화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이 캐노니컬한 매개화가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적분을 용이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매개화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의 형태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차 제가 강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를 보죠. 첫 번째는 이제 매개화가 이미 주어졌어요. 매개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에서 example 1.1을 보시면 지금 P라는 맵이 X, U하고 V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U 코사인 V. 그 다음에 U sin B, U. 이렇게 보내고 있죠? 예. 지금 이게 매개화예요. 그러니까 매개화를 이미 줬으니까 우리가 보는 그 공면은 뭐예요? Parameterized surface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매개화를 가져다 주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알기 어렵고 사실 진짜 x하고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x는 u의 코사인 v였고 y는 u의 사인 v였고 z는 뭐였어요? 그냥 z는 그냥 u였죠. 예, z는 그냥 u였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은 u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예, v에 상관없이 이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u의 제곱인데 u의 제곱이 z예요. 그죠? 그래서 z제곱. 아하. x하고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을 이걸 만족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만약 u가 양수라고 한다면 z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패러볼로이드하고 헷갈리면 안 됐었어요. 이것은 콘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콘이다. 이렇게 생긴 콘입니다. 이게 바로 생긴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parameterized surface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물어보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공면의 모양을 아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는 굉장히 그 천양지차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어진 공면의 그림을 알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arameterized surfac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parameterization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parameterized surface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걸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생겼느냐,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에서도 봤지만은
미분이 잘 되는 함수는 이렇게 뭐예요? 꺾인 점이 없죠. 꺾인 점이 없고 그다음에 모난 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surface가 이렇게 표면이 부드럽다면 그것은 미분이 그 파이라는 맵이 미분이 잘 된 경우고요. 또한 이렇게 꺾인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접평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 얘기로 이 곡면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접평면이 존재한다. 접평면이 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접평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야지만 접평면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상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예, 이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곡면 위에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선은 이 x u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이 phi라는 맵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요? 예, 이렇게 곡선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V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은 어디로 갈까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곡선으로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곡선 각각의 파란 곡선과 빨간 곡선 이 상황인데요. 지금 U축에 평행한 빨간 곡선과 V축에 평행한 파란 곡선이 각각의 이미지가 지금 파이에 의한 이미지가 지금 뭐예요? 이 곡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곡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곡선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곡선에 우리가 접선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 빨간 것은 뭐예요? 사실은 V0의 뭐예요? V0의 T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 그죠? V0고요. X가 T의 I 벡터 더하기 V0의 J 벡터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T에 관한 이게 T가 움직이죠. 그럼 이쪽에 가게 되면은 이 곡선은 파이의 T I 플러스 V0의 J.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얘가 이제 T에 관한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T에 관한 곡선이니까 T에 관한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phi의 뭐 T라고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phi의 U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것을 그래서 T에 관한 곡선으로 봐서 이 부분의 접벡터를 우리가 phi sub U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쪽 부분을 이 점에서 U를 움직여서 만들어낸 곡선을 우리가 U 방향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곡선의 접벡터가 phi sub U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partial phi의 partial U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요 V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V를 움직이고 U는 고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U0의 이제
tj. 그러니까 사실은 v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저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을 phi sub v라고 부르겠다. phi sub v. 그러니까 b를 움직여서 b만 움직여서 만들어낸 곡선의 저 벡터다. 그래서 phi sub b예요. 예. 그래서 뭐 금방 쉽게 알 수 있지만 phi라는 것이 이 phi라는 것이 u와 v에 관한 함수인데 이것이 x, y, z니까요. phi sub u는 뭐겠어요? partial phi의 partial u인데 또 u는 또 xi 더하기 y의 j 더하기 z의 k 이렇게 쓰는 벡터인데 그죠? 이것을 우리가 편미분해야 돼요. 편미분하게 되니까 partial u의 partial x에 i partial u partial y j 더하기 partial y partial z partial u 예, k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partial u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i sub b는 x를 v에 관해서 미분한 거 i 플러스 y partial y partial b and j 플러스 partial z partial b 이렇게 중요한 두 개의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둘 다 뭐예요? 접선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투 탄젠 벡터예요. 두 개의 탄젠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탄젠트 벡터가 뭐예요? 1차 독립이라면 1차 독립이란 얘기는 이 두 개의 탄젠트 벡터가 평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다른 방향에 놓여있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죠? 이것을 쭉쭉 늘리면은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1차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평면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면 탄젠트 플레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p sub u 벡터와 p sub b 벡터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탄젠트 플레인이에요. 이것이 저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평면은 뭐예요? 바로 지나는 점, 그죠? 점하고 지나는 점하고 그 점에서 이 점에서의 저 두 개의 우리가 탄젠 벡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점하고 이 평면의 수직인 거를 결정하면 되겠죠. 이 평면의 수직인 거. 뭐 크기가 1이라고 하는 예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곡면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디냐? 그것은 이렇게 오른 나사 방향이에요. 그렇죠? 오른 나사 방향이에요. 그래서 P sub U 외적 크로스 P sub B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N 방향의 N의 방향이다. N의 방향이다. 그죠? 이게 다 어디예요? P sub U 곱하기 P sub B는 P sub U하고도 수직이고 P sub V하고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가 바로 N이에요. small n. 근데 이 벡터가 뭐예요? 사실은
이것에 1차 결합하고 모두 수직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뭐 삼수선의 정리 이런 걸로 배웠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바로 접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점과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수직 벡터는 parameterized surface에서는 그 parameterization이 주어지게 되면 이 pmap으로부터 p sub u와 p sub b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벡터, 탄젠 벡터가 나와 이게 저절로 주어지게 되고 그 벡터가 이제 1차 독립이라면 이제 뭐예요? 그것을 외적하게 되면 0이 아닌 어떤 수직 벡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모든 그 곡면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 매개화가 우리가 그럴 경우에 매개화를 우리가 레귤러한 surface다. 그래서 이 매개화된 국면이 regular나 혹은 smooth surface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점에서 p sub u와 p sub b가 1차 독립이다.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모든 점에서 탄젠트 플레인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면의 접평면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데 항상 그 접평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개화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접평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벡터가 나왔는데 p sub u 곱하기 p sub b는 제가 지금 large n 벡터라고 했고요. 이것의 길이가 1짜리인 벡터, 이것의 길이가 1짜리인 것을 우리가 보통 노멀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멀 벡터는 뭐예요? 이 large n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자르는 거, 그것을 노멀 벡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small n 벡터는 large n 벡터의 크기로 자른 이 quotient 취한 이 벡터를 small n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이 small n 벡터는 outward unit normal 벡터라고 해서 유닛 벡터예요. 길이가 1인 벡터예요. 그래서 small n은 길이가 1, large n은 길이가 1은 아닌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방향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향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이 small n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벡터의 크기까지를 고려하게 되면은 large n까지입니다. 근데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어때요? large n을 쓰나 small n을 쓰나 뭐예요? 평면의 방정식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 잠깐 이제 그 렉처 노트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두 개의 중요한 p sub u와 p sub b 벡터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평면이 이 parameterized surface가 regular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개의 탄젠 벡터가 뭐예요? 1차 독립이다. 혹은 이것의 p sub u와 p sub b의 크로스를 즉 외적을 구했더니 그것이 항상 0이 아니면 모든 점에서 그러면 이때 그것을 레귤러라고 하고 그 말인즉슨 한 장 탄젠트 플레인이 존재하니까 서피스가 뭐예요? 어떤 뾰족한 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코너가 없다. has no corner 이 말은 뭐예요? 뾰족한 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콘의 경우는 어때요? 콘의 경우는 그 생긴 모양이 이렇게 뾰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이 점이 바로 뾰족 튀어나온 점이니까 이 점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뾰족 튀어나온 점이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 그 코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콘은 레귤러가 아닐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이 p sub u
자,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예제 1.7을 보시게 되면 예,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1.7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매개화를 보시면은 그죠? 예, phi sub u가 뭐예요? phi sub u는 u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코사인의 bi 사인의 bi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1 k 이렇게 되고요. phi sub b는 b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u의 sin bi 그다음에 u의 코사인 b의 j k는 0이죠. 왜냐하면 여기 u니까 v에 관한 미분이 0입니다. 상수 취급돼서 여기 k. 그래서 예, 그래서 phi sub u cross phi sub b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걸 3x3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첫 번째 i번째 항은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u의 코사인 v의 i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의 제2번째 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u의 sin b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돼요? k는 u의 코사인 스퀘어, b의 사인 스퀘어 해서 이것이 uk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사이 u 곱하기 p사이 b는 0이 될 수 있어요. 언제? u가 0일 때. 그죠? u가 0일 때 우리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가 0일 때는 p sub u cross p sub b가 어때요? 0이죠. 따라서 u가 만약에 정의역에 0인 원점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레귤러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뾰족한 점이 해당하는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이 원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바로 레귤러 그 부분 때문에 레귤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그러면 정의를 보시면은요. 이제 아까 하이퍼 서피스라고 그러는 소위 말하는 이제 g equal fx, y로 주어지는 경우에 즉 어떤 함수의 그래프로서 그 공면이 주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항상 매끄러울까요? 그러니까 f가 미분이 가능하면 어때요? f가 미분이 가능하면 얘는 절대 0 될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 경우는 항상 레귤러 서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실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노니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취하게 되면은 여기서 캐노니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취하게 되면은 그죠? p sub u하고 p sub b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요? 그것의 수직 벡터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x에 관한 편미분 빼기 y에 관한 편미분이 들어가고 더하기 k. 여기 뭐 partial f partial x라고 했는데 partial f partial u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x가 u고 y가 b니까 사실 상관은 없는데 g equal fxy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걸 UB라고 써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벡터는 K 성분이 뭐예요? 상수니까 절대 0벡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록 여기 있는 partial F, partial X, partial F, partial Y가 0이 된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K 부분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요 벡터가 0벡터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벡터 이러한 경우에 F가 미분이 잘 되는 함수라면 어때요? 항상 surface 그 surface는 parameter surface는 뭐예요? regular surface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definition 1.10이 제가 이제 tangent plane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tangent plane.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 주어진 점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을 S가 레귤러하다면 항상 그 임의의 점에서 탄젠트 플레인이 존재하게 되니까 그 식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어진다. 지금 0이 빠졌습니다. 식도 지금 식에 0이 빠졌어요. 식에 제가 좀 잘못 예를 들면 이제 점 여기서 P가 여기서 이 저평면의 방정식이 뭐냐? 이 저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직 벡터를 결정했었어요. 그죠? large m 벡터 혹은 small m 벡터. 그래서 large m 벡터가 뭐예요? 이 전체 x 요 점에서 x 여기 x가 있으면은 요 x와 요 점의 벡터 x 빼기 p 요게 한 게 뭐예요? 이게 내적이죠. 그래서 내적한 게 0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0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0이 빠졌어요.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할 때.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저평면 한번 구해볼까요? 저평면 구해보시면,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패러볼로이드가 있다고 쳐요. 이 빗살무늬 토기 우리가 보통 토기로 많이 주어지는 이 z 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의 패러볼로이드가 주어져 있을 때 요걸 이제 그 포물선 모양이죠. 포물면이라고 그러죠. 포물면. 영어로는 패러볼로이드. 패러볼로이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패러볼로이드 상의 한 점에서의 저평면을 계산해보자. 이런 저평면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문제죠. 그죠? 점이 어딘가요? 점이 어디라고 주어져 있다고 합니까? 점이 1,1,2에서 여기 1, 여기가 지금 1,1,2라고 하는 점이죠. 그죠? 1,1,2. 그럼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요? 아까 canonical parameterization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anonical parameterization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canonical parameterization 생각하면 뭐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x, y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게 p의 xy라고 하는 canonical parameterization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주게 되면 아까 계산이 뭐였어요? 이 수직 벡터가 p sub x 곱하기 p sub y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게 요걸 fxy라고 뒀을 때 마이너스 partial f의 partial x의 i 마이너스 partial f의 partial y의 j 그 다음에 k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 example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f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partial f partial x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partial f partial y 하게 되면 2y가 나오니까 2yj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점이 어디였어요? 점이 1,1,2에서 그러니까 x가 1,1일 때 그래서 그때의 수직 벡터는 뭐예요? 예, 마이너스 2, x는 1, y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I 마이너스 2j 플러스 k 따라서 수직 벡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예, 요렇게 생긴 방향인 거죠. 요렇게 생긴 방향. 근데 이제 이쪽은 사실 바깥 방향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바깥 방향이 아니죠. 사실은 곡면의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은 사실은 이쪽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은 반대 방향. 그래서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치게 되면은 예, 이쪽은 이 방향에 되는데 이 방향이 2, 2, 마이너스 1. 이게 사실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쪽 방향이냐 바깥쪽 방향이냐가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플럭스 계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곡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했어요. 사실 들어오는 양보다는 빠져나가는 양을 플럭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이 빠져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항아리에서 만약에 이제 물이 막 빠져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유출량을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오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유입량을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요 반대쪽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 이렇게 되고요.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우리가 x, y, g 이꼴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사실은 예, 이렇게 줘서 이제 바깥쪽 방향이 어디냐에 대한 이렇게 생각인데 이게 안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면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안에서 본 사람의 기준에 요록이 바뀌어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수직 평면을 결정할 때는 이쪽 벡터를 쓰나 저쪽 벡터를 쓰나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n 방향은 2, 2, 마이너스 1이었고 점이 뭐예요? 지나가는 점은 1, 2. 따라서 우리가 아까 평면의 방정식은 2, 2, 마이너스 1을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2 한 것에 내적한 것이 0이니까 그래서 이걸 y끼리 각각 곱하면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1 빼기 z 빼기 2에는 0. 요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저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저평면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parameterized surface가 있을 때 저평면을 구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평면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2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